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연이어엽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4+1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또 회견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문답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현재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조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잠시 뒤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먼저 개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이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한 건데요. 당시에는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해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저희 기자를 포함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었죠. 네. 첫 브리핑 후 2달여 만에 또다시 국정 브리핑을 갖는 건데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정 브리핑을 구상했을 때 취지에 맞게 국정에서 중요한 분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을 여는 건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건데 국정 브리핑에 이어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은 지난 5월 9일에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3달이 조금 넘어 또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예. 이번 국정 브리핑이랑 기자회견 이제 한 10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도 네네.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는 국정 브리핑 한 20여 분 정도 하고 그 뒤에 이제 기자들과 질문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략 5월 9일에 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의 형태가 그때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20여 분간의 국민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20여 개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답했었습니다. 오늘 국정 브리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당시와 비슷하다면 30분 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보다는 시간 유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외 취재진 12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또한 주제를 가리지 않고 정치와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질문을 받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 기자회견 때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대략 1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국정 브리핑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으십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국정 브리핑의 열쇠말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이 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경제, 사회, 외교 그리고 안보 분야의 성과를 먼저 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 강화 등 대통령실은 그동안 주요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열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오곤 했었는데 예. 전 분야를 망라해 주요 성과 위주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겁니다. 주요 성과 이후 오늘 국정 브리핑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4+1 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4+1 개혁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 이렇게 4개의 개혁 과제와 저출생 극복 분야를 의미하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정책들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짚어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네, 그동안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모수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는 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납부액을 줄이고 연금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의 납부액은 늘리겠다는 건데 예. 이와 함께 연금 재정의 안전성을 앞으로 더욱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연금 개혁의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국회에서도 조속한 협의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도 했는데요. 그 관계자가 불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료개혁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데 그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2026학년도 증원 계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사수를 늘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기존 발표대로 해마다 2,000명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짚어봤고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정책이 교육 또 노동 개혁, 저출생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 담길 걸로 보이십니까? 먼저 교육 개혁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늘봄학교에 매우 관심이 높았고 관련 메시지를 자주 냈었고요. 그리고 일일 교사로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2학기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힐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을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6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도 있을 전망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약 42분간 집무실에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4+1 개혁에 대해서 뭐 추진 의지라던가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다라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 조한대 기자와 지금 스튜디오에서 브리핑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제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성과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4+1 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예.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라는 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라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최고치를 얻었고 그리고 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 그래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의 성과도 함께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좀 관심들이 많았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들을 향해서도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과 협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외교 분야에서 굉장히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한미 동맹의 강화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격상시켰다라는 점, 예. 그리고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다라는 점도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네. 중국과의 관계도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집무실에서 국정 운영을 밝혔고 이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될 텐데 정리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장소를 이곳으로 옮겨서 기자들과 회견을 진행할 텐데 앞서 뭐 의정 갈등 해법도 그렇고 뭐 최근 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관련한 질문들도 뭐 나올 것 같고 기자들이 좀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의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정부 방침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좀 마찰을 빚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좀 집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앞서서 한동훈 대표와 20년간의 교분이 있어 왔다라는 점을 강조도 했었고 그리고 언제든 만나서 소통하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실로 당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함께하고 격려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자들의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초반부터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야당과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좀 질문으로 던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난 기자회견을 좀 돌아보면요, 지금 기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은 이제 70여 분 정도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이제 소요할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예. 5월 달에 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당시에 국민 보고는 20여 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좀 더 많은 한 40여 분 이루어졌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기자회견도 그에 못지않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예. 기존처럼 1시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시죠.